서강주의 데이트 신청. 서강주는 이다림에게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무심한 듯 물어봅니다. 다림은 강주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에 강주와 시간을 보내게 된 다림은 어색함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그와의 과거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영화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묵묵히 창밖만 바라봅니다. 다림은 택시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강주 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립니다. 강주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다림은 그가 신경 쓰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과 강주가 과거처럼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어색한 이별로 끝나버릴까 생각에 잠깁니다. 영화관에 도착하자 다림은 티켓을 손에 쥐고 극장으로 들어섭니다. 스크린에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다림의 마음은 영화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색함과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충동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강주는 옆에서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지만 가끔씩 다림의 얼굴을 힐끗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다림이 영화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지승돈 회장의 기부 소식. 한편 집에서 청소를 하던 고봉이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 멈춰 섭니다. 지승돈 회장 130억 원 장학금 기부 라는 뉴스 제목이 화면에 뜨자 봉이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나 저 회장님이랑 같은 학교 나왔었지. 봉이는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지승돈은 자신에게 한때 중요한 존재였던 인물입니다. 그와의 인연은 잊힌 줄 알았지만 봉이는 그와의 과거가 자신의 딸 이다림의 수술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봉이는 결심합니다. 지승돈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지승돈이 과거의 친구로 자신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림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봉이는 다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습니다. 지승돈과의 재회. 고봉이는 지승돈 회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지승그룹 본사를 찾아갑니다. 대기업의 위용이 드러나는 고층 빌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봉이는 마음을 다잡고 로비로 들어갑니다. 건물 내부는 대리석으로 꾸며진 고급스러운 분위기, 주변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이는 안내 데스크에서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잠시 멈춰 세우고 신분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묻는 직원의 물음에 봉이는 침착하게 예전에 회장님과 동문이라 개인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 봉이의 요청은 회장실로 전달되고 뜻밖에도 지승돈이 그녀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긴장이 밀려오는 봉이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갑니다. 회장실 문 앞에 다다르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문이 열리며 마침내 지승돈과 재회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회장실은 넓고 웅장한 분위기로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의 중인 듯한 지승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이를 쳐다봅니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직접 찾아오다니 잘 지냈어? 그 지승돈의 봉이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봉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봉이는 자신이 도움을 청하러 온 상황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려고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 때문에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승돈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깊이 기대며 몰라보겠네? 세탁소 아니? 라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말투로 묻습니다. 봉이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내 딸 다림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내 소식을 듣고 용기 내서 찾아라고 말합니다. 지승돈은 그녀의 말에 한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듯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래, 옛날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겠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지승돈은 봉이의 눈을 피하며 묻습니다. 봉이는 간절한 표정으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다림의 눈 수술비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승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내가 장학재단에 기부한 돈이 있지. 그 돈으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다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야.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봉인은 그 대가가 무엇일지 모르지만 다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안길레와 이만득의 결심. 한편 안길레와 이만득은 집안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산속의 돈가방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길레는 돈을 손대면 큰일 날 거라며 걱정하지만 이만득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죄짓고 살아보자. 새끼들을 위해서. 이만득은 무겁게 내뱉습니다. 그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길레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남편과 함께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합니다. 만득과 길레는 결국 이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림과 강주의 감정적인 대화. 영화가 끝난 후 다림과 강주는 조용히 한강변으로 걸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강주는 말없이 벤치에 앉고 다림도 따라 앉습니다. 한강의 물결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는 가운데 강주가 입을 엽니다. 너 왜 나 같은 놈을 만날 거라고 했냐? 강주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다림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답한 듯 숨을 내쉬며 고백합니다. 난 항상 실패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 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날 떠날 걸 아니까. 강주는 다림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잠시 침묵을 유지합니다. 난 널 떠난 게 아니야. 네가 날 밀어낸 거야. 그는 다림의 말을 반박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다림은 그제야 자신이 과거에 강주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깊은 상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드러내며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강주는 다림에게 여전히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그녀와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졌음을 인정합니다. 다림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주를 향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를 향한 원망과 애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혼란스러워합니다. 새로운 갈등. 지승돈의 과거와 현재가 얽히며 봉이와 그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깁니다. 봉이는 딸의 수술비를 위해 과거의 인연을 이용하려 하지만 지승돈의 냉담한 반응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결심을 하며 새로운 갈등의 서막을 엽니다. 한편 다림과 강주의 감정적인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다림은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며 강주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그와 엮이게 될지 고민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안길레와 이만득은 가족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감행하기로 결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이제 돈가방을 사용하기로 한 그들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기까지 7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